인생이 100m 달리기라면 50은 절반에 해당하는 터닝 포인트다. 남은 절반을 즐겁게 달리고 싶지만 떨어지는 체력과 침침해진 눈이 발목을 잡는다. 그럼에도 이전보다 즐겁게 남은 50년을 걸어가는 이들이 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져 내가 가장 좋아하고 편안한 옷을 입는다. 50 이전에는 남의 삶을 숙제하듯이 살았다면 50 이후에는 나의 이유로 축제하듯이 살 수 있는 황금기다. 안녕하세요. 낭독하는 빵순이입니다.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은요. 50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입니다. 이서원 작가님께서는요. 30년 넘게 교수로 상담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감정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즉석에서 감정을 요리해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40 중반이거든요. 그런데 50은 왠지 먼 미래일 것 같고, 그리고 사실은 50이라는 나이를 좀 두려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이 바로 나이 들음에 대한 기대와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달고 나서 지금은 저의 50이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정말 앞서 프롤로그 내용 짧게 읽어드렸듯이 터닝 포인트잖아요. 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잘 읽었다 싶습니다. 요즘에 나는 재미있게 살기로 했다.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아이를 낳지 않고 살기로 했다 등등 그런 제목의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가면 갈수록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은 요즘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생각이신가요? 한번 이서원님의 책을 통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50도 그 이유도 함께 계획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 낭독해 드리도록 할게요.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싱! 인생을 숙제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부터인가 나이를 의식하지 않고 살기로 했다. 다른 사람에게 내 나이를 이야기하면 벌써 그렇게나 되셨어요? 라고 반문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50이라는 숫자를 넘긴 후에 부쩍 이런 말을 많이 듣는다. 상대방은 나에게 그 나이로 보이지 않는다는 칭찬으로 하는 말일 텐데 정작 나는 이 말에 별 감흥이 없다. 그러다 보니 몸이 약해지면 되레 반가운 마음이 든다. 점점 나이는 들어가는데 몸은 10대 청년 같다면 오히려 슬펐을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생명체가 어김없이 겪는 노화의 과정을 나도 겪는다는 생각은 잔잔한 슬픔과 함께 담담한 기쁨을 가져다 준다. 100세 시대가 된 지 오래다. 100살까지 산다는 소리가 놀랍지 않다 보니 오래 사는 것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졌다. 50은 100을 기준으로 하면 절반인 터닝 포인트에 해당한다. 나이 50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50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 사람은 복잡한 존재이지만 크게 나누면 몸과 마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50을 기준으로 몸과 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몸을 생각하면 건강이 꺾이는 시기다. 50 이전까지는 몸으로 산다. 특히 10대와 20대의 몸은 펄펄 난다. 며칠 밤을 새워도 끄떡없고
어디 뼈가 부러져도 금방 아문다. 쉽게 지치지 않아 하나를 마치면 다른 일로 달려간다. 그러다 50이 되면 확연히 달라진다. 감각이 먼저 고장난다. 노안이 오고 입맛은 둔해지며 귀에서 쇳소리도 가끔 들린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밤을 새우면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린다. 인생은 몸과 마음이 이어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한다. 50이 되면 여태껏 열심히 달린 몸이 다음 주자인 마음에게 바통을 넘겨준다. 이제는 마음이 달릴 차례다. 이전에는 몸의 건강으로 생명을 유지했다면 지금부터는 마음의 건강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의 건강을 두 글자로 줄이면 지혜다. 지혜란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가장 적절한 방법을 생각해내는 능력이다.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크게 놀라지 않는다. 좋은 일에도 과하게 기뻐하지 않는다. 좋은 일이 잠시 머물다 떠날 것임을 알고 이후에 힘든 일이 올 수도 있음을 알아서다. 그래서 나쁜 일에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해결될 것이고 삶에 필요한 배움 하나를 건질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몸이 주인이고 마음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마음이 주인이고 몸이 시중을 드는 시간이다. 몸이 주인이 되는 시기에 중요한 감정은 즐거움이다. 맛있는 걸 먹고 멋진 곳을 보고 짜릿한 연애를 하고 익스트림 스포츠에도 도전하면서 몸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시기다. 마음이 주인이 되는 시기의 감정은 잔잔함이다. 특별히 즐거운 것도 괴로운 것도 없이 담담해진다. 50 이전에는 무슨 일이 생겨야 즐겁지만 50 이후에는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아야 편안하다. 행복의 조건이 정반대가 된다. 연극에서 1막도 재미있지만 훌륭한 연극은 2막이 더 재미있다. 연극 1막에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의 벽에 부딪혀 절망한다. 그러다 2막에서는 세상이 아니라 나를 바꾸려 노력한다. 욕심을 내려놓으려 하고 세상을 향한 저기의 시선을 따스한 포용의 시선으로 바꾸려 한다. 빨리 가던 걸음을 천천히 간다. 삶이 온전해지려면 50 이전에는 즐거워야 하고 이후에는 화평해야 한다. 그러니 50이 되니 몸이 무너진다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마음이 꽃피는 것을 기뻐해야 한다. 바통을 건네주고 받는 데 성공했다고 축배를 들어야 한다. 몸의 시대는 가고 마음의 시대가 활짝 열린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삶의 무대가 아름답게 펼쳐지기 시작한다. 내가 30년간 스승으로 모시는 이근우 선생님은 노인은 잘못된 말이라고 했다. 엄마 배에서 나온 순간부터 우리는 노인이거든. 뱃속 시절보다는 더 나이가 든 셈이지. 이 세상에 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은 없어. 모든 삶의 순간은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징이야. 청년, 중년, 노년은 세상에 구분해서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 본질적으로 20살도 에이징, 60살도 에이징이야. 우리는 날마다 몸은 조금씩 약해지고 그만큼 마음은 성숙해져가는 존재야. 50 이후에 생긴 좋은 습관 중 하나는 한 번씩 멈춰서서 생각하는 빈도가 늘어난 것이다. 여러 해 전 교수 생활을 하다가 50대 후반에 몸이 불편해진 어른을 제자로 만났다. 그는 대기업 부사장까지 하던 어느 날 뇌경색으로 쓰러졌다. 겨우 의식은 찾았으나 몸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말았다. 그는 좌절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가족을 생각하면 죽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살아야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재활을 시작했다. 반신마비에서 지팡이에 의지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는 과정에서 전에는 없었던 시간이 생겼다. 한 번씩 멈춰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생각했다. 길가에 핀 들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 온 후 땅 위로 나온 지렁이가 살기 위해 얼마나 최선을 다해 기어가는지 눈에 들어왔다. 나만 생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다른 생명과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 기적이었다. 그는 자신과 같은 환자에게 위로와 친절을 베푸는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좀 더 사람들을 잘 돕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있던 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으로 지원하여 공부했다. 그 제자를 보면서 깨달은 건 몸이 무너져도 마음이 살아나면 훨씬 더 풍요로운 세상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50은 숫자에 불과하지만 바통 이어받기에서 중요한 숫자이기도 하다. 몸의 기능이 떨어지지만 마음은 성숙해지고 깊어진다. 몸의 시대가 저물고 마음의 시대가 열린다고 50을 해석하면 50은 눈부시게 아름다운 숫자다. 인생 이막에서 가슴 설레는 삶을 살 것인가? 약해지는 몸을 한탄하며 살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나는 기왕이면 설레는 삶을 살고 싶다. 인생 절반도 아름다웠고 나머지 절반은 더 아름다웠다고 말하며 세상을 떠나고 싶다. 교수라는 꿈을 이루고 내려놓기까지. 내가 교수가 된 건 40이 되어서였다. 조교수를 거쳐 부교수까지 승진도 했다. 이제 정교수만 되면 남은 생은 편안할 것 같았다. 그러나 그건 다른 사람이 봤을 때다. 나는 교수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았다. 그건 평소 나에게 던지는 3가지 질문 때문이었다. 나는 30이 넘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3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만족스럽지 않을 때 환경을 바꾸어 왔다. 3가지 질문은 이게 내가 원하는 삶인가?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다. 이 질문에 가장 완벽하게 예스라고 대답한 시절은 작은 암자에 살던 5년이었다. 내가 주인으로 사는 5년 동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나 또한 누구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강요하지 않았다. 스님에게 그럴 수도 없었다. 스님은 단 한 번도 법당에 올라와 기도를 드리라고 하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읍내 교회에 간다고 하자 헌금할 돈을 불전함에서 꺼내주셨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고 묻고 내가 말하면 부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다며 신나게 설명을 하시던 분이었다. 그런 자유로운 스님과 지낸 그 기간은 내게 말할 수 없는 행복을 안겨준 세월이었다. 자유란 자기의 이유를 줄임말이라고 한다. 나는 완전히 자유로웠다. 아내를 우연히 만나 결혼하고 교수가 되면서 나의 자유시대도 끝이 났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선생님이 되는 것이 꿈이었기에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꿈 그 이상의 꿈을 성취한 것이라 처음 교수가 되었을 때는 뛸 듯이 기뻤다. 하지만 그런 기쁨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졌다. 교수는 가르치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가르치는 일보다 학술 논문을 쓰고 입시 계획을 세우고
학생을 모집하고 행정일을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다. 이런 일을 하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하던 일인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아니었다. 지금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느 날 이 세 번째 질문에 숨이 턱 막혔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왔다. 나는 지금 내 꿈이 아니라 남의 꿈을 꾸고 있는 거야.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수입이라는 그물에 스스로를 묶고 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싫어졌다. 나만의 방식과 교재로 신나게 나답게 가르치던 강사 시절과 달리 국가 자격증 시험 과목을 강의하면서 정해진 교재의 진도를 나가야 했다. 남의 기준,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재미없는 수업을 해야 했다. 교수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건 이런 세월을 3년 정도 보냈을 때였다. 그러나 그만둘 수 없었다. 나에게는 결혼한 아내가 있고 이제 2돌이 지난 아들이 있었다. 돈이 필요했다. 스스로 물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긴 퇴사 준비에 들어갔다. 퇴사 준비를 마치는데 꼬박 5년이 걸렸다. 퇴준생으로 5년을 산 것이다. 교수로서의 3년보다 퇴준생 기간이 행복했다. 퇴직 준비를 탄탄히 해야 교수직을 그만둔 후 아내, 아들과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알았기에 충동적으로 사표를 던지지 않았다. 싫어서 떠나는 대학교가 아니라 갈 곳이 있어서 떠나는 대학교이고 싶었다. 그러려면 돈이 확보되어야 했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어야 했다. 그 당시 눈에 들어온 책이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책이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모두가 필요로 하지만 누구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 말에 깊이 공감했다.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지만 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은 혼자 일하는 프리랜서였다.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나를 믿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했다. 내가 가장 많이 책을 읽고 사색하고 스스로를 들여다본 시간은 퇴준생 시절 5년이었다. 그 시절 나에게 편지를 쓰는 습관을 들였다.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려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나에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말하는 편지를 썼다. 그렇게 쓴 편지가 지금까지 300여 통에 이른다. 그 편지를 통해 많은 위로와 힘을 받았다. 나를 가장 잘 아는 건 언제나 나 자신이었기에 어설프게 속일 수도 없고 정직해야 했다. 그중 한 편지의 내용이다. 교수가 되기 전에는 정기적인 고정 수입이 몇백 꼬박꼬박 들어온다면 얼마나 안정되고 좋을까 하고 교수직을 열망했었니? 교수를 하면서 네가 깨달은 게 있지? 늘 빛을 보고 무언가를 고르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그림자도 있다는 걸 말이야. 안정 뒤엔 부자유가, 보수 뒤엔 해야 하는 싫은 일이 그림자로 있지. 그래서 너는 가족을 담보로 한 불안정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거지. 요즘 네가 부단히 읽고 정리하고 창조하는 일상이 가져올 미래를 믿는다. 평생 네가 할 일은 교수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야. 오늘도 건강한 너의 생활 습관을 응원한다. 모든 것이 잘 되리라. 따뜻한 온실에서 자란 인삼보다는 비바람이 몰아치는 산비탈에서 자라는 산삼이 되고 싶었던 새로운 꿈을 이룬 지 10년이 되었다. 지금도 나는 경제적으로 불안정하고 모든 자영업자가 겪어야 하는 두려움을 안고 산다. 하지만 한순간도 교수직을 그만둔 것을 아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는다.
교수가 되기보다 고수가 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사는 하루는 교수로 사는 한 해보다 가치 있다. 교수는 감미로웠다. 하지만 딱 그만큼 자유롭지 않았다. 고수의 길은 험난했다. 그러나 그만큼 자유로웠다. 나는 나의 이유로 사는 지금을 남의 이유로, 남의 인정과 칭찬으로 사는 삶과 바꾸고 싶지 않다. 내가 나로 사는 오늘이 가장 즐겁다.